조금 더 구체적으로 딥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키워드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호를 준 쪽부터 공부해 볼까요? 바로 로봇입니다.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을 바로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쉽게 말한다면 이제 AI 다음은 어디냐? 로봇이다. 로봇 밀어주겠다라는 픽을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상원 가이드, 로봇주요. 연말에 저희가 좀 선물처럼 기대해봐도 좋을 섹터일까요? 자, 이제 지금 딱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질문이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AI와 반도체는 끝났을까요?가 첫 번째 질문이라면 네. 두 번째는 로봇 계속 올라가는데 저도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로봇일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 로봇이 부각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AI가 최근까지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 AI에 대한 수혜가 반도체까지 이어졌다라는 것도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와 로봇에 대한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비유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이런 어떻게 보면 뮤지컬 같은 걸 보면 전체적으로 악단이 있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 우리가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종류의 이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앞에 지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각자 무슨 곡을 연주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도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음악에 대한 흐름들이 엇갈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 로봇들을 지휘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AI, 지휘자라는 역할이에요. 자, 이 로봇에 이 머리에 탑재되어 있는 AI가 앞으로 이 로봇을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AI는 로봇한테 입력을 해줘요. 그럼 이 로봇은 입력값을 받고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로봇은 서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AI는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로봇은 몸이다. AI가 발달을 하면 발달을 할수록 로봇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함께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로봇은 서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의 효과를 이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시점은 최근까지 AI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가 올랐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로봇에 대한 수급들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겨버렸죠. 미국 정부의 지원인데요. 미국 행정부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지금까지는 AI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다면 이제 로봇에 대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이 앞서서 이 로봇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를 하고 있으니 미국은 여기에 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도 로봇에 대한 이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내년 로봇 산업에 대한 관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뭘 예상을 해볼 수 있냐? 재료에 대한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지속성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유입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연내 로봇공학 실무그룹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 안에 이제 이번 연도 얼마 안 남았죠.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불과 2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그 기간 안에 단기간 안에도 재료에 대한 강도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표적인 어떠한 지원들이 있느냐? 이런 지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 현재 미국에 있는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지원책이거든요. 세제 혜택이나 연방 자금 지원이나 중국에 대한 대응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요구에 맞춰서 미국 정부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강도나 지속성 모두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로봇 테마라고 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딱 하나의 테마잖아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분화 테마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각 세 가지의 테마들이 어떠한 상세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피지컬 AI라는 내용이에요. 피지컬 AI는 AI가 몸을 쓴다. 피지컬은 말 그대로 뭔가 이 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이 몸을 쓰는 AI가 바로 피지컬 AI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냐면 AI나 센서, 모터,
즉 로봇팔 같은 대표적인 품목들이 이 피지컬 AI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스마트 팩토리, 물류, 병원, 국방 등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서 최근까지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나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이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들이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들 인식하고 계시죠. 사람 대신 일을 맡기기 쉬운 로봇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처럼 똑같이 서서 뭔가 물건을 나를 수도 있고 AI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단계에 준비 중이에요. 이게 어떤 것에 한정되어 있냐면 이 미국이나 중국, 우리나라 같은 대표적인 이 휴머노이드의 진심인 국가들이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적인 품목들이 뭐냐면 로봇 모터, 감속기, 배터리,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있죠? 감속기. 이게 사실 우리가 피지컬 AI나 스마트 팩토리, 휴머노이드 세 가지를 모두 다 볼 거지만 그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감속기라는 내용이에요. 감속기는 조금 뒤에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제가 일전에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내용을 잠깐 풀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알아서 움직이고 생산을 더 빠르게 해주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 일반적으로 팩토리는 공장이잖아요. 스마트해진 공장이다. 어떻게? 말 그대로 이제 이 스마트한 로봇들이나 AI가 탑재돼서 사람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생산율에 대한 증가까지도 이뤄볼 수 있고 불량품에 대한 감소세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로봇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한 인력 부족까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 자, 공정 자동화나 센서, 소프트웨어 등이 스마트 팩토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속기에 대한 내용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관절이 항상 아프잖아요. 무릎이나 팔꿈치나 막 어깨나 굉장히 우리가 사소하게 일어섰다 앉았다 물건을 들 때 꼭 관절이 들어가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세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기계적 전달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이 감속기는. 모터의 빠른 회전 속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저속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로봇 팔에도 이 팔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팔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그 안에 그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감속기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의 시점에서 시장에서 부각되는 로봇 테마의 종목들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 감속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은데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DIC죠. 삼성전자와 지금 연관이 있다는 이슈가 붙게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차트를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차트에는 공통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의 길을 알려주는 황금선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길을 안전하게 확진시켜주는 자, 이제부터 이 황금선을 따라서 움직이세요라고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어요. 자, 붉은색 기둥이 있죠. 이 길과 황금선이 맞닿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황금선 위로 주가가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을 타고 이정표를 따라서 안전하게 안착시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왔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DIC라는 종목 최근에 시장에서 강하게 또 수급을 받고 있는데 수급을 받는다라는 건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자, 황금선을 따라서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슈가 달리고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로봇 종목이라고 친다면 사실상 1등의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강했다면 이정표를 달고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줍니다. 그 뒤로부터는 주가가 꾸준하게 황금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2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까지는 50만 원으로 1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났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DIC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관심, 인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스맥이라는 종목인데 불과 지금 11월 달 중순에서부터 3,500원에 출발을 했던 이 종목은 현재 어제 기준으로 8,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원래 황금선 밑에 있었어요. 황금선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면서 이정표까지 이 황금선 위만 따라가세요라고 알려주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우상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자, 이 로봇 테마에 있는 감속기를 핵심으로 우리가 주축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시켜준 종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부분 조금 있다가 또 추가적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많이 궁금하셨죠? 저희 로봇에 대한 정말 꼼꼼한 이야기 들어보고 왔고요. 두 번째 역시나 정말 핫한 키워드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좀 더 깊게 풀어보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좀 잘 나가는데 SK하이닉스는 좀 아쉬운 흐름 나오고 있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다소 어렵기는 한데요. HBM4 양산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주도권을 두고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투자자분들이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자, 이상원 가이드, 반도체는 좀 어떤 시선 가져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일 겨울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은 바로 반도체죠.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계속 올라가던 주가들이 갑자기 꽁꽁 얼어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 상승이 멈춘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멈췄는지는 생각을 안 하면서 이제 거기서 멈춘 것만 이제 막상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왜 멈췄는지, 그럼 다시 움직이지 않을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지금 AI를 포함해서 반도체가 얼어붙은 이유가 있죠. AI에 대한 버블론, 말 그대로 거품이 끼었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서. 자, 근데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기술 시대의 쌀과 전기이자 물 같은 존재예요. 우리한테 이건 뭐예요? 쌀과 전기와 물은 필수 소비재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는 이 미래 기술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라는 얘기거든요. AI가 꺼져도 데이터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 너튜브 등 데이터가 중점으로 사용되는 플랫폼 등은 이 데이터를 중점으로 이 반도체를 중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반도체는 모든 디지털 산업의 원료예요. AI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등등 여러 가지 미래 핵심 기술들의 주 원료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당장 버블론이 끼어 있더라도 반도체가 오를 만한 재료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자, 반도체는요, 특히나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이 산업이에요. 이 국가 인프라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국가들이 각 국가 내에 속해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장에 대한 증설이나 뭐 지원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하나가 패권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사실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토대로 앞으로 죽지 않을 내용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한 번씩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세 개의 축이 있다라고 살펴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자,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자, 데이터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때는 항상 이 메모리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AI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히고 있는 게 바로 이 D램이나 HBM이에요. 자, 이것뿐만일까요? 로직 칩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GPU나 CPU, AP 같은 종목들은 이제 로직 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D램과 이런 GPU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만들게 도와주는 거기에 대한 구성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장비와 소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HBM이나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를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장비와 소재, 국가 지정 전략의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장비와 소재 기업도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페이지를 보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살펴봤어요. 앞으로 꾸준하게 조금 쉬는 기간은 있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자,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이슈도 한번 생겨볼게요. 자, 왼쪽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기가 있죠? 우리나라 국기가 있고, 한편에는 일본 국기의 옷을 입고 있는 남자와 하나는 중국 국기의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뭐라고 있을까요? 자, 최근 들어서 중국과 일본 계속 싸우고 있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나라가 반도체에 대한 강국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뭐가 끼어져 있어요? 반도체가 끼어져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반도체 소재가 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반도체 소재에 대한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드려볼 예정인데요. 자, 우리가 얘기할 거는 포토레지스트라는 반도체 소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자,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품목은 전 세계 일본 점유율이 70%에 육박해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제작하는 국가가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어디일까요, 영임 씨? 한국이요? 네, 맞아요. 한국과 중국 대표적이죠.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 중국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이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 나쁘잖아요, 사이가. 사이가 나쁜 국가에 대한 그 품목을 쓰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게 시선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유럽연합의 고급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성공 속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근데 포토레지스트가 대체 뭘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복잡하게 얘기를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드리자면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 포토 공정의 핵심 품목으로 불립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 안에 있는 중요한 포토 공정의 핵심 재료가 바로 포토레지스트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일본에 대해서 수혜받을 게 우리나라라는 얘기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그 기업이죠. 그 기업이 이제 내년에 소캠2 전체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캠, 이것도 대체 뭘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리송한 단어잖아요. 자, 제2의 HBM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D램 모듈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에게 그 품목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어야겠죠. 말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도체 HBM, GPU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보다 직접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한 재료까지도 수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이 차트의 길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황금선이 있다라 그랬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이 이 황금선을 알고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구간에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 구간. 자, 지금까지는 황금선의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니까 주가는 우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 황금선 위에 안착을 시켜줬을 때가 주가가 6만 원대였어요. 6만 원대부터 11만 원대까지. 야, 삼성전자도 무려 100% 가까이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 황금선 핵심 기법이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의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봐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었다면 이제는 황금선 위에 이 SK 하이닉스는 이정표까지 달아줬어요. 안정적으로 신뢰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자, 이 황금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황금선을 알고 있었다면 12만 원대에서 64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놓친 거 어떡해요? 우리가 이제 놓쳤다고 이제 이 종목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보물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황금선을 이제 막 탑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황금선 위에서 멈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 번 상승이 나오고 지금 조정 눌림목이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함께 보물 지도를 함께 공략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자, 이 보물 지도에 대한 내용과 황금선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은 이 소통창구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통창구 함께 하시는 방법은 이화영 MC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우리 이상원 가이드와 핵심 키워드 짚어보고 왔고요.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를 했죠. 관련해서 제대로 또 준비된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가 되겠고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아래쪽 보시면
보시면요.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쪽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질 거고요. 자,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입니다. 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또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또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정리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